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만의 한 농협 이전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옮기는 부지 절반 이상이 현 조합장과 관련된 데다 땅값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노선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역사가 지나는 시군의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역별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발표한 이후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도내 각 시군의 역점 시책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원과 진주시입니다. 하만에 있는 가야 농협의 본점 이전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옮기는 부지의 절반 이상이 현 조합장과 관련된 땅인데다 땅값이 감정평가보다 훨씬 비싸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이 오래된 데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약 6년 전부터 이전을 추진한 하만 가야농협.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67억 원을 들여 땅을 사들였습니다. 구입한 땅은 모두 12,776제곱미터. 문제는 농협이 구입한 땅의 절반 이상이 현 조합장의 땅이거나 조합장이 채무자로 있는 즉 조합장과 관련된 땅이라는 겁니다. 조합장이 지 땅을 말받기 위해서 지 땅을 매도를 혜택한 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다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 삼는 건 거래된 땅값. 조합장 관련 땅이 감정가를 비롯해 최근 거래된 인근 부지와 비교해도 약 2배 정도 비싸다는 겁니다. 이사에서 그걸 해가지고는 215만 원까지 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4천여 명의 조합원의 재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매치수 우롱하는. 조합장 관련 땅의 거래 금액은 3.3제곱미터당 215만 원으로 감정평가액인 185만 원보다 30만 원 정도 더 비쌌고 한 곳에서만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군데 받는지 두 군데 받는지는 이제 밑에서 실무진에서 잘 알아서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반면 같은 구역 내 조합장과 관련 없는 땅은 감정평가보다 7만 원 싸게 거래됐습니다. 그 농에 그 사람이 안 사면 110만 원 더 내도록 올 수도 있지. 지금 시세는 그렇다. 예.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조합장 관련 땅을 제외한 3곳을 물색했지만 규모와 비용 문제로 마땅치 않았고 땅값과 관련해선 오히려 시세보다 싼 값에 판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매달리는 사람은 260, 270을 주겠다고 한 사람도 사실은 지금 있습니다. 그대로 저는 그 사람하고 입증을 다 시키더라도 드릴 수가 있어요. 감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출론을 할 때 그 거래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게 80에서 85% 수준의 책정이 됩니다. 조합원 3천여 명이 있는 이 농협은 지난해 가을부터 이전 부지의 적절성과 땅값을 놓고 내용을 겪고 있지만 14명으로 꾸려진 이사회엔 외부인이 1명뿐이었습니다. 그런 매매를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과연 조합장을 비롯한 그런 이사들이 통상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는 최종 결재권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결재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없는 것이 맞는지. 문제를 제기한 일부 조합원은 이에 대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남부내륙철도의 노선이 윤곽을 나타낸 가운데 역사가 위치할 지자체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역별 반응은 제각각인데 종착역인 거제시는 역사 위치를 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나왔고 다른 시군은 조기 착공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남부 내륙철도 노선의 우선안을 공개하며 마련한 지역별 주민설명회. 가장 관심이 큰 거제 종착역 위치를 두고 찬반이 갈렸습니다. 앞서 거제시가 우선 순위 없이 건의한 역사 후보지는 상문동과 사등면 2곳. 국토부는 거제시청사와 가까운 상문동을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후보지로 낙점했습니다. 사등면 일대입니다. 사업비와 노선은 줄일 수 있지만 대규모 매립 등 환경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등면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기존 도로망과 연계가 쉽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등면이 최적지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집단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우리 사등 쪽에는 모든 교통이 원활할 수 있고 우리 거제시 지역 균형적인 발전에 제일 타당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업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이처럼 거제시만 종착역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빚어질 뿐 다른 시군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제각각 역이 신설되는 고성군과 통영시에선 소지역 간 갈등은 불거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시는 기대했던 광도면이 아닌 용남면이 낙점됐지만 현 단계에선 조기 착공 협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용역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남북 내륙철도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합천군은 신도시 개발과 연계 60년 인북리를 최적지로 제시하며 국토부 설득에 나설 방침입니다. 윤곽을 드러낸 남부 내륙철도 노선을 두고 지역별 반응이 제각각인 가운데 국토부는 내년 5월쯤 노선과 역사 위치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발표한 이후 일선 교사와 취업준비생들의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재검토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교육청은 강행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연말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교육청에 등록된 348명. 무기계약직이 되면 주 40시간에 방과후 강사 관리와 일반 교육행정 업무까지 맡아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 공무직이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예산이 훨씬 적게 드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감이 정한 정책의 방향입니다. 당장 공정성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시험 없이 자원봉사자 300여 명을 교육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이를 준비하던 취업 준비생들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실제 자원봉사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재검토해달라는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채가 아니고 특채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기로 전환을 해주겠다는 거니까 전혀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교육청은 자원봉사자들의 역량평가를 위해 시험 대신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면접일은 오는 19일 단 하루. 면접은 사실상 요식행위라는 지적입니다. 그런 공정한 방법이 아닌 단순히 면접만으로 한다는 건 그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다수의 그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공정성을 해치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일선 학교에선 지난해 방과후 수업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 데다 올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이런 정책을 펴는 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지금 11월 한 달 이랬거든요. 물론 이것도 못하는 학교도 있다고 알고 있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부터 보온에 특히 신경 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창원을 포함한 8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 진주 영하 8도에서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이 낮고요. 낮 기온은 창원 2도, 진주 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은 약 1에서 5cm가량이 올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낮에 그 밖의 경남 지역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점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밤에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져서 더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8도,
함안 영하 1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도, 양산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0도, 산청 영하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도, 합천은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도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가짜 주식 투자 프로그램으로 약 3,000명가량의 투자자들을 속여 726억 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무인가 사설 주식 투자 업체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배에 달하는 1,000만 원으로 주식을 거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해 전화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대출로 잡히지도 않고 금액도 10배까지 이용이 가능해서 그리고 조건이 되게 좋기 때문에 따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곤 형태나 사용 방법 등이 실제 프로그램과 흡사한 가짜 주식 투자 프로그램으로 실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남은 투자금을 돌려줬지만 주가가 올라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년간 3,800여 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만 726억 원,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9억 원을 몽땅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고위험 투자 상품인 레버리지와 유사한 방식인데다 저렴한 수수료와 수십만 원의 지원금 등에 속아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기 전까지 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매일 수익 인증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증거사 프로그램하고 갔더니 이게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호가창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의심을 안 해죠. 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60대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증권사에서 개별적으로 개설되는 투자금 입금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입금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 사기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 총책의 거주지 등에서 현금과 골프 회원권 등 18억 2천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새해를 맞아 MBC 경남은 도내 각 시군의 역점 시책과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창원시인데요. 그동안 인구와 경제 규모가 역성장해온 창원시는 올해를 모든 지표가 반등하는 플러스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100만 명 붕괴 예상,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 창원시는 올해 이런 역성장의 고리를 끊고 인구와 경제, 일상, 세 마리 토끼를 창원형 뉴딜 사업으로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진해 신항에 디지털 물류와 첨단 산업을 집약시켜 항만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을 활용해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경제 V턴을 만들어내겠다. 모든 지표면에 있어서 플러스를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노동과 환경, 복지 분야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비정규직센터 설립을 담은 창원형 노동정책 수립과 복지 구축으로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의 불안과 불편, 불쾌, 불만을 없애는 사물 혁신 정책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과 혁신도시 시즌2의 공공기관 유치, 기업 규제 완화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혁신도시로만 지정이 된다면 수도권에 있는 상당수의 기관들이 내려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또 하나의 어떤 발전축을 만들 수 있으니까 4차 산업에 맞지 않는 규제나 환경을 가감히 계획해서 새로운 신산업들이 싹 들 수 있는 창원 특례시 출범 1년을 앞둔 올해
새로운 자치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어서 진주시의 올해 역점 시책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라는 민생에 방점을 둔 가운데 도청의 진주로의 이전이라는 화두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교율 진주시장의 새해 일성은 도청 진주 환원입니다. 특례시가 된 창원시, 경남, 부산, 울산의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 경남의 발전을 도청 환원으로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지역 정가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옵니다.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낙후된 서부 경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남도청의 진주 환원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정책의 키워드는 지역 경제와 코로나19 방역입니다. 항공우주, 세라믹, 뿌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서부 경남 KTX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24시간 선별 진료소를 신축해 선제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서부 경남 공공병원 유치에도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체에 대한 쓴소리는 적지 않습니다. 이 통장 관련 집단 감염 대책으로 지난달 시행한 소상공인 선별 지원은 언발의 오줌 누기였다며 2,500여 원에 달하는 진주시의 재정안정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통장발로 시작한 코로나로 인해서 진주 시민들은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역 종사자들의 고군분투에도 진주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란 진주시의 구호처럼 새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방역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출범했습니다. 경상남도와 하동군에서 파견한 39명으로 구성된 사무처는 내년 5월 개막하는 세계차 엑스포의 로드맵 작성과 전시시설 설치, 행사 세부 계획 수립, 국내외 홍보 등 엑스포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역별 인구 증가 잠재력을 평가하는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 부분에서 산청군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산청군은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가 2.6으로 전국 299개 시, 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고 2019년 출생 통계에서도 셋째와 이상 출생 비중은 전국 8위를 기록해 지방 소멸 위험 지수와는 간극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폐업으로 산부인과 진료가 중단됐던 합천군의 산부인과 진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합천군은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에 삼성 합천병원이 선정돼 최신 의료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산모들의 정기 검진과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소비자 심리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88.8로 전월보다 4.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가계 경제 심리가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의 1차 접수를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합니다. 올해 지원 예산은 1조 7천억 원 규모로 연간 2, 3회 접수할 예정이며 선정된 중소기업은 과제마다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창업투자펀드로 혁신기업 3곳에 23억 원을 투자한 경상남도가 올해도 기업 3곳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도는 지난해 리버스 이노베이션 창업투자조합과 지스트론 혁신창업펀드 등 250억 원의 규모를 조성해 지역 혁신기업 3곳에 처음으로 23억 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는 3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해 기업 3곳에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어제 MBC 경남 라디오 프로그램 좋은 아침에 출연해 경남도청을 옮기면 그 비용이 엄청나며 오히려 진주에 있는 도청의 서부청사를 효율화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도 지난 4일 MBC 경남 라디오 프로그램 바로 시사에 출연해 경남도청의 서부경남 이전은 정치적인 주장이며 경상남도 안에 있는 도청이나 기관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경남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이 항공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 특화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자체에 특례를 줄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에서 특례로 인정되는 지자체가 지역 특화 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화 산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감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 축소 등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제382회 임시회를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돼 임시회 연기를 검토했지만 부산시 의회와 세종시 의회를 비롯한 타 시도 의회가 예정대로 개회하기로 한 점과 가야사 특위 기간이 오는 16일 종료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